예, 안녕하십니까. 소개 잘해주신 박동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발표 기회를 주신 우리 학회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피아 세계 엔도 학회를 참석하러 칠레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뭐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뭐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맑지 않은 점을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목을 적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특허닉, 재료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82년에 백성호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2년에 졸업하고 지금 이제 40년 됐습니다. 치과대학 졸업한 지 40년 동안 졸업하고 바로 보성과 들어갔으니까 보성과 4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강치료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는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플로어를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그 두 가지는 지금 죽지 않는 사람은 없고 또 세금이라는 말이 좀 생소했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텍스를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글을 제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헤라클리투스가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하기를 우리가 그만둔다면 너도 끝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 교직 생활은 한 34년 몇 개월, 한 35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에 건강치료의 분야에서 내가 걸었던 길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동안에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널 오브 엔도돈틱스의 초창기 내용을 보면 거기에 건강치료학의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잘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1500년대부터 어떤 건강치료학은 어땠는가 그런 게 있었고 또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몇십 년간의 그 프레젠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음의 시간들 지금 레지던트 선생님이 1년차라고 하면 레지던트 선생님이 앞으로 40년간 건강치료가 어떻게 바뀔 건가 변화될 것인가가 참 궁금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바탕에 졸업을 하고 또는 물론 졸업하기 전부터 건강치료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을 하고 하면서 그동안에 지금 오늘까지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2022년도 건강치료학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학회를 대표해서 환영하고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여기 오시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어두운 강실로 오는 게 맞는지 아마 그런 유혹의 그런 습관이 있었을 텐데 아마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우리 민경사 합술이사님을 포함한 합술위원회에서 아주 정말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오신 거를 아마 보람있게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저희 건강치료에 입문한 초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고객 실습이나 핸즈온이나 또 내일 같은 경우에 개원이 선배들하고 대담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저희 학교에는 뭐 지역별로 집담회 이런 거는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을 통한 여러분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도 더 준비해서 내년에 온라인으로 또 다른 곳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또는 듣고 싶은 여러 연재나 프로그램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만드는데 더 참고해서 또 알찬 프로그램으로 저희 학회가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오래전에 치료받았는데 붓고 잇몸이 붓고 검게 변했다. 그래서 오신 환자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46번인데요. 네, 구강 치료가 잘 되어 있고 사이너스 트랙이 생겨가지고 트레이싱을 했더니 디스탈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퍼커션과 모빌리티가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사이너스 트랙이 생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진만으로는 사실 치료 계획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루틴하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한 경우들에는 CT를 꼭 촬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T 영상이고요. 대표 단면만 좀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메지알 루트와 디스탈 루트죠. 그리고 엑시알 단면, 사이탈 단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환자가 어쨌든 여러분들 클리닉에 오셔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치료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발치가 잘 돼서 레트로프랩 필링을 하고 다시 재직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계시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케이스에서 느낀 거는 굳이 꼭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 막 덤빌 필요가 있느냐, 조금 더 기다려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드름 짤 때 기다리는 것처럼 조금 더 모빌리티가 생기면 그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발치하는 방법 중에는 이런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근데 저희가 고민을 할 때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술자리 선호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할지를 볼 때는 이 평가표를 보는 거죠. 평가표 성공률을 보는 겁니다. 마이크로 서저리 성공률은 보통 이제 뭐 94% 정도로 메타 분석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인텐션 리프란테이션 분석에서는 85% 정도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전원인데요. 이 비교를 해보면 한 10% 정도 마이크로 서저리가 성공률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이크로 서저리는 대부분 전치나 소구치나 대구치의 일부. 그래서 즉 그 샘플 자체가 대구치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리플란테이션은 좀 더 어려운 대구치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 형태도 복잡하고 당연히 더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발치하다가 부러진 거는 이 성공률에 들어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발치하다가 부러진 거를 넣으시는 경우는 몇 개 있는데요. 몇 개 빼고는 대부분은 성공하고 나서 팔로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률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낮다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본인의 성공률에는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이런 논문들을 보면 조금 더 우도적 제수를 잘하고 싶다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15분 이내인 거에 훨씬 더 좋다는 게 유의적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1번은 시간을 재셔야 됩니다. 밖으로 빼놓고 시계를 보시지 마시고 초시계를 딱 켜서 내가 하는 술식이 얼마나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떤 시간을 줄이시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논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15분 이내가 중요했었고 이제 죄송합니다. 보면 프로토 MTA를 사용한 게 성공률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패스트 세팅이 아니라 세팅이 좀 오래 걸린 애들이 리플란테이션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이 채식을 해놓고 나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합력을 받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워시아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 세팅 MTA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패스트 세팅이 돼야지만 엑스트라 오랄 타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실러랑 그다음에 믹스에서 사용하는 MTA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뭐 리드 테크닉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도 조금 더 빨리 하려고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아예 퍼티 타입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케이스를 말씀 못 드려서 여러분들 정답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확인을 잠시 해드리면 60%가 인텐셔널 리플란테이션을 선택하셨고요. 24%가 마이크로 서저리, 그리고 17%는 재근관 치료를 비외과적 재근관 치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보여드린 건데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대구치에서 이렇게 사이드 트랙이 생겼지만 실제로 치근단 쪽은 골이 일택트한 경우들이 많죠. 비교를 해보시면 이쪽 케이스는 사이너스 트랙이랑 그러니까 골의 본이 오프닝이 치근단과 바로 연결이 되지만 저 치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간 옆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약간 좀 뚱뚱하죠. 약간 하이퍼시멘토시스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7번 쉬쉐입인데 7번이랑 굉장히 디스탈루트가 가까워 보입니다. 여러 가지들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크로 서저리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들 그리고 인텐셔널 리플란테이션을 하기 어려운 이유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어찌됐든 두 가지가 다 애매할 때는 어쨌든 저는 마이크로 서저리 쪽을 조금 더 선택을 하는데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치근단 수술 실패하면 그때 다시 식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을 좀 남겨놓는다는 의미로 이 환자는 제가 치근단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치료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셨다는 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저랑 마음이 다르셨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런 두 가지 술식, 우리가 외과적 재근관치료 술식의 장단점과 적응증에 대한 고민들, 특히 CT를 활용한 전략의 수립,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접근이 가능한지,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리플란테이션 한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부러지게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식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하정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북대학교 치과의학을 졸업하셨고요. 경북대학 치과과에서 고정과 전공을 수료하셨습니다. 미국 스탠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근관 치료는 그 목적 자체가 치근단 치주염을 없애주고 또는 그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과정들을 잘 진행을 하면 좌측 사진과 우측 사진처럼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잘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근관 치료 과정은 크게 그 수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크게 분류해 보면 첫 번째로 억세스 캐비티 프리퍼레이션과 라디큘러 억세스를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워킹넷을 잰 이후에 클리닝 앤 쉐이핑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첩약을 하고 루트 캐널 필링을 하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엔드란틱 레스토레이션을 하면 근관 치료가 끝이 나고, 그렇게 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인 워킹넷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 워킹넷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정의 자체가 지금 근관 내에 기후 조작을 하는 범위를 한정을 하고 나중에 충전을 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에 김석규 교수님 기구를 어떤 기구를 사용하느냐,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느냐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근관장 오버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버되면 결국은 이런 참혹한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아까 조영훈 교수님이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도 또 하나 추가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플레어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결국은 이거죠. 계속 파일이 이렇게 밴딩된 상태로 로테이션 하게 되고, 그러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이클릭 퍼티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맨날 맛있는 거 사주는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플레어링 못하고 아마도 많은 거 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제거하고 여기 보면 굉장히 메조 디지털로 과하게 삭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콜인 걸로만 거의 삭제를 했습니다. 초음파로. 그래서 어찌됐든 제거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하고 보냈습니다. 일단 환자한테 미안하지만 풀어졌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막혀있으니까 막혀있는 거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플레어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게이츠 리듬버를 사용을 했지만 요즘은 오리파이스 오프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용함에 앞서서 몇 가지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힘을 줄지, 그냥 인앤 아웃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조금 더 삭제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할 것인지가 제 관건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각 치근에 내지는 당근치 같더라도요, 그 크로스 섹셔널 지오메트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느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팔라탈은 메조 디스탈로 힘을 줄 확률이 그쪽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싱글 루트인 경우에 메조 보컬 루트 같은 경우에는 보컬 인걸로 넓혀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팔라탈 여기 끝에 보면은 여기 에피칼 부분 볼까요? 에피칼 서드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둥근 형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팔라탈 부분, 미들 서드나 코로나 서드 쪽에서 봤을 때는 팔라탈 루트인 경우에는 메조 디스탈로 오발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메조 보컬 루트 같은 경우에는 부코링구알로 오발한 형태를 띠게 되죠. 먼저 팔라탈 캐널을 보면 제가 조금 과하게 사용하는 경향은 있어서 쉔크에서 많이 부러지긴 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다른 파일들을 좀 젠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쓰는 편이긴 합니다. 디스토 보컬은 크게 둥글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한쪽에 모여있던 캐널들이 팔라탈은 크게 많이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부에 남아서 나중에 근관장 측정이나 다른 인스트루멘테이션 할 때 계속 블리딩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게 되고요. 메조 보컬이나 디스토 보컬 같은 경우에는 캐널이 생각보다 많이 이동됐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워킹렉스가 추후에 변할 가능성들을 많이 줄여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국 마지막에 에펙스를 찾아야 되죠. 저희가 뭐 맨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인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해놔서요. 처음 뭐 교과서에 나오는 듯이 에피칼 컨스트릭션이 있고 시멘토 덴티날 정션, 에피칼 포라멘. 조직학적으로 시멘토 덴티날 정션이 가장 좋겠지만 즉 루트 캐널 스페이스에서 루트 캐널 티슈에서 페로돈탈 티슈로 넘어가는 경계부를 찾는 게 조직학적으로 가장 우수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에피칼 컨스트럭션도 일정의 약간 개념적으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 포인트 두 개로 얻은 결론은 플라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전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버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오면은 플라타는 이리게이션만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충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충전을 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기도 하고 여기 위쪽에 이제 그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좀 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게 미니멀하게 억세스 캐비티 뚫어가지고 오킹에서 재고 아까와 같은 과정으로 페이퍼 포인트 20번이 충분한 저항과 건조를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했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가지고 좀 힘들게 뭐 어찌어찌 잡아가지고 확대를 해 보았더니 F1까지 F1 20번 정도 20번 공사 테이프죠. 그 정도만 확대를 했었을 때도 페이퍼 포인트로 완전한 건조를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종종 워킹뉴스가 길이만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 예전에 한참 논란의 여지가 있던 페이턴시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페이턴시하고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워킹은 길이 자체는 이 경우 케이스 같으면 길이 자체는 충분히 괜찮고 확대량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에펙스가 그 에피칼 포라멘이 에펙스 쪽에 향하지 않을 거라는 추정이 됩니다. 현재 혀를 그냥 씹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두드려도 크게 아프지 않고 혀를 밀면 꼭 아프다 그럽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씹거나 다 괜찮은데 기분 나쁘게 조금씩 아파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또 방사선 사진상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가 에피칼 쪽으로 그냥 페이턴시만 잡았습니다. 실제로 워킹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충전상에서 보면 이제 저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 부위는 실제로 근관을 탐지하다가 다행히 10번 파일이 한번 저 부위를 스치고 지나갔었습니다.